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동 사건으로 어제까지 58명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에 불을 붙이려는 시도로 보이는 영상도 온라인에서 공개됐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 건물 근처입니다. 박살난 유리창 앞에 일군의 남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뭔가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는 듯 한쪽에 모이더니 주머니에서 노란 통 하나를 꺼냅니다. 이어 통을 직접 누르며 용액이 잘 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잠시 뒤 그 노란 통을 들고 유리창 안에 넣더니 한참 동안 뿌립니다. 그리고 주변을 계속 신경 쓰던 특이한 머리 모양의 이른바 투블럭 남성이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 안으로 던져 넣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 남성은 불이 잘 던져졌는지를 확인하더니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서부지법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촬영된 당시는 경찰의 체포작전 돌입 전이어서 서부지법 안에 다수의 폭도가 있었고 옥상에는 대피한 서부지법 직원들 20여 명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불이 커졌다면 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겁니다. 영상에 잡힌 특이한 머리 모양의 남성은 건물 위로 올라가자는 듯 손가락을 하늘로 찌르는 듯한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이어 가장 먼저 법원에 들어간 뒤 주변 사람들에게 돌을 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판사실이 있던 7층에서도 이 남성이 목격됐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경찰이 건물에 진입하기 전에 밖으로 빠져나왔고 방화 시도까지 한 뒤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의 체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서부지법 사태 이후 있었던 헌법재판소 앞 집회에 인상착의가 비슷한 이 남성이 계속 등장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은 다수의 폭동 관련 인물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투블럭이라고 부르는 헤어스타일을 가진 인물을 주목해 왔는데 이 인물이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 네. 사실 컷으로는 존재했었어요. 이게 불을 지르려고 하는 장면인가? 근데 저희가 그 컷밖에 없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단정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그 영상만 확보하고 있었는데 추가 영상을 저희가 제보자로부터 받았거든요. 확실히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자,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저 노란 통을 주목해 주세요. 노란 통에서 뚜껑을 따고 액이 잘 나오나 확인하죠. 네. 저게 라이터 오일, 라이터 기름이에요. 라이터에 오일을 충전하는 맞아요. 거죠? 인화성이 네. 굉장히 높습니다. 저걸 가서 뿌리죠. 안쪽에다가. 그리고 잠시 후 투블럭이 불을 붙이죠. 이후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방화를 한 게 맞아요. 자, 저걸 준비를 했고 저걸 뿌리고 종이에 불을 붙여서 던져 넣는 장면까지. 오일이 뿌려진 장소와 다른 곳에 종이가 떨어졌는지 다행히 불이 붙지 않았는데 불이 붙었으면 순식간이에요. 네. 이때는 투블럭이 판사를 잡으려고 7층을 방문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7층을 방문한 이후에 경찰이 체포로 전환해서 실내 건물 내에 있던 사람들을 다 보이는 족족 체포하고 있던 와중이거든요. 네. 이 사람은 먼저 빠져나왔어요. 먼저 빠져나와서 그 오일통을 들고 있는 사람, 공범이 틀림없죠. 그 사람으로부터 통을 건네받아서 잘 나오는지 한번 뿌려보고 건물 내에 뿌리고 불을 붙이고 떠나는데 저희가 이제 제보 영상과 다른 영상들을 그 시간대 그 일대의 영상들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공범으로 보이는 사람이 좀 더 있어요. 영상을 보시죠. 저기에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손으로 뿌리고 네. 또 한 사람 그 옆에서 노란 통 있죠. 빨간색 모자 쓰고 있는 예, 사람. 노란 통을 뿌리는. 그러니까 총 4명. 아, 3명이군요. 하나, 둘, 셋.
4명입니까? 3명입니까? 앞선 영상에서 한 명이 나오긴 한 했습니다. 명이 나오죠. 네. 예. 정신 차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정신 차려 김어준. 이 숫자가 기본적인 게 안 되나. 이 투블럭 아직도 체포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있고 나서 이틀 뒤에 헌재 앞에서도 포착이 그렇죠. 됐잖아요. 그 이후로도 체포됐다는 얘기를 저는 못 들었는데 저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찰이 내부에 있었고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저 내부에 있었어요. 만약에 불이 순식간에 붙었으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어요. 저는 이 사람 반드시 체포해야 되는 사람이고 맨 처음 저희가 이 투블럭에 주목했을 때 일자 손을 들었을 때부터 수신호고 그 수신호라는 건 누군가 약속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럼 한 사람이 아니냐는 얘기인데 지금 최소한 같이 움직인 3명이 보인 거죠. 불을 붙이기 위해서. 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 범죄가 아니라 계획 범죄가 확실해요. 후레쉬도 준비했지만 저 라이터 오일 통도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불을 붙이고 떠납니다. 아니 누가 집회에 가는데 저걸 누가 들고 기름을 가요? 챙길 생각을 합니까? 저거는 불을 붙이려고 했던 계획범이 확실하고요. 저희는 이 영상을 찍은 제보자와 인터뷰도 했는데 저희한테 가장 먼저 제보를 했고 방송사, 언론사에도 제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다른 유튜버가 저희는 아침 방송이니까 먼저 이 방송도 한 걸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제보자 인터뷰를 했는데 신원모를 위해서 저희가 AI 음성 대역으로 이분과의 대화 내용을 들려드릴 텐데 우선 어떻게 촬영하게 됐느냐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12.3 계엄 사태 이후부터 우파 유튜버들의 행태를 계속 지켜봤다. 1월 19일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전후 우파 유튜버들이 법원 집결 선동 발언을 하자 대응과 기록 차원에서 현장에 갔다. 막을 수 있는 건 막고 싶었다. 자, 개인적 차원에서 저렇게 갔는데 그래서 당시 현장 상황이 어땠느냐 물어봤어요. 두려웠다. 모인 사람들의 눈빛과 행동, 심상치 않았다. 마치 지령을 받은 것처럼 몇몇의 행동은 능수능란했다. 현장에 있던 KBS 기자는 열댓 명에게 둘러싸여 집단 구타를 당했고 기자들 부지기수가 메모리 카드를 뺏겼다. 특히 투블럭은 무리의 선두에 있다가 어느 순간 내부로 진입했고 또 어느 순간엔 가장 빨리 외부에 있었다. 자, 이 투블럭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인물에 대해서 왜 주목했는지 저희가 물어봤어요. 난 그들을 따라 법원까지 들어갈 용기는 없었다. 밖에서 상황을 기록하는데 투블럭이 눈에 띄었다. 그는 모든 행동이 자신만만했고 망설임이 없었다. 인근 2명에게 지시를 하는 듯했고 라이터 기름을 확인하고 불을 지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 인근에서 계속 지켜본 그는 기동대가 오기도 전에 가장 빨리 모습을 감췄다. 내가 본 그는 더 극단적인 일도 저지를 거라 본다.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래서 뉴스공장에서 투블럭을 첫날부터 주목한 것을 보고 이분이 자신도 주목했던 사람이라 자신이 확보한 영상을 저희한테 보냈고 그리고 다른 곳에도 지금 제보했다고 하니 네. 아마 경찰에도 갔을 거예요. 이 영상은. 예. 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남성이 20일 헌재 앞에서도 포착이 됐고 그때도 이제 가장 선두에 서서 경찰과 네, 소요를 일으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영상을 제보한 분도 현장에서 이 투블럭이라는 사람이 눈에 띄어가지고 행동을 주목해서 봤는데 가장 앞서서 선동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JTBC의 단독, 굉장히 중요한 단독이라고 이 전체를 푸는 데 있어서 키가 되는 영상과 마찬가지예요. 판사를 잡으러 갔던 그때 후레쉬를 들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제일 먼저 나왔고 그리고 제일 먼저 현장을 떠났다. 안 잡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계획했던 일을 딱 하고 바로 떠나버린 거죠.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체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체포가 안 된 걸 보면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에 대한 흔적은 그날 마침 있었던
유튜버들이 남긴 것이고 만약에 그 유튜버들이 없었으면 당시 건물의 CCTV도 다 제거해 버렸으니까 아예 흔적조차 없었을 거예요. 반드시 체포해야 된다. 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고 체포하지 못하면 법원에 들어가서 판사를 잡아서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아마도 군중에서 던져줬을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하고 나중에 불을 지르고 떠날 사람이었다면 무슨 짓을 못해요. 반드시 체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런데도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을 지지하는 모든 분을 포용한다라고 했고요.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폭도 같은 용어 남발은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양반들 지금 최근에 숫자 보고 지지율 숫자 보고 흥분돼서 그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폭망합니다. 그거 믿다가는. 지난 총선 때도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입장을 냈습니다.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전광훈 집회의 책임을 엄정히 짚을 때가 되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 알바비 지급을 공언하고 공수처 인근 분신 사건 후에는 효과 있는 죽음의 기회를 주겠다고 망언했고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하고 서부지법 앞으로 모이자고 주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을 부정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내세운 것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란의 명분으로 삼았던 윤석열과 똑같은 가짜 자유민주주의 패션 논리입니다. 편들 걸 편들어야 합니다. 일단 법원 폭동이 너무 우리의 사회 상규나 우리의 통상적인 인식이나 경험을 벗어나는 일이었고 다들 충격받았죠. 예, 진짜로. 예, 정말로. 그리고 뭐 그것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발언한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등등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이 폭력을 진단하고 이것이 다시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참여한 사람들의 행동만으로 이것이 그냥 단순한 순간적 격정의 표출로 보기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어려운 많았어요. 대목이 되게 많죠. 어렵죠. 좀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예.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뭐 민주화 이후 또 그 전까지를 쭉 봐도 뭐 한국 전쟁 이후에 저런 종류가 없잖아요. 저거는 어떤 성향, 어떤 집단에 의해서도 순간적인 이렇게 분노를 표출할 수는 있어도 우리 의원님도 시위 많이 해보셨잖아요. 하지만 어떤 상대의 무슨 뭐 공권력에 저항해서 예. 우리가 방어적인 그러니까요. 뭐 이런 진짜 표시 이런 정도지. 그리고 아예 들어가서 점거를 하더라도 건물을 깨고 점거하는 것과 비교해서 점거라고 하던데 어떤 언론은 과거의 점거는 들어가면 정리합니다. 오래 있어야 되니까. 그럼요. 그건 뭐 깨부시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성향 또 안 너무 맞고. 성정과 너무 다른 너무 이상해서 예. 저게 뭐지? 그래서 저는 분명히 누군가 소수가 뭔가 전체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자세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것은 사실은 뭐 수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인적 관계라든가 참여한 사람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확인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 전체의 과정에서 보면은 전광훈 씨, 저도 사실 목사라고 부르기가 좀 저는 그냥 정광훈 씨라고. 불편한데 전광훈 씨, 전광훈 집회에서 그 전 과정에 이르는 여러 가지의 조짐이 좀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알바비로 사람 동원한다, 알바비 5만 원씩 준다.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서울구치소에 가서 강제로라도 우리가 끌어내야 된다라고 예. 하고, 윤석열 구해내야 된다. 예, 그리고 그걸 국민 저항권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붙이고 헌법 위에 네, 국민 그거를 저항권. 딱 보면서는 저는 윤석열이 그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뭔가 어떤 논리적인 정당성을 부여했던 것 같은 똑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당일날 서부지법에도 결집도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얼마 전에는 누가 분신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절제해야 될 사회적으로 일정한 저희가 있는 사람이라면 영향력이 그 발언에 있는 경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죽을 기회를 자기가 정확한 워딩은 뭐였던가 그런 워딩을 썼던 것 같아요. 자기가 뭐 하여간 그런 요지는 기회를-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라 할 때 죽어야 된다. 그렇지 뭐 그런 그런 거였어요. 취지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서 이 전체의 과정에 일단은 심리적인 사회적 배경을 조성한 데에는 분명히 연광훈 책임이 가장 컸다고 본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위원회 만들어서 자기들이 통치하겠다 대한민국을 네. 그런 말도 했고 그리고 언론사에 가라. 예. 언론사에 가서 이런 말들이 다 실행이 된 게 사실은 서부지법에서의 방화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모여진 거죠. 근데 거기다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조금 전에 또 방송하셨지만은 그거 말고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 중에 그 3년 전에 특임 전도사인가 예, 예. 뭐 이렇게 해서 사랑의 제일교회 네네. 명도 소송 패소하고 나서 그때도 그 굉장히 좀 해괴한 경우인데 그 교회 분쟁의 경우에 화염병하고 폭력 진짜 맞아. 쇠파이프를 들었다는 백골단이 말입니까? 그때 처음 네. 등장했었어요. 백골단 사진 좀 준비해 주세요. 예. 하여간 그런 등등 때문에 예. 이 시점에서는 하여 뭔가 좀 찜찜하고 그래서 원래 전광훈 씨의 발언과 그때의 상황 이런 것만을 가지고도 이 행해진 집단 폭력 폭동과 관련되어 있는 선동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여러 가지 커넥션 그래서 제가 전광훈 커넥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네.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더 우려는 이것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요. 행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저는 최고위에서 2번 다 전광훈 커넥션, 전광훈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연속으로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이 사안이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영상들을 구해서 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람, 투보일럭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이건 우발적이지 않은데 계획범죄인데 계획범죄라면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계획범죄를 지시한 사람이 있을 법하고 근데 찾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7층에 판사 잡으러 올라갔던 사람은 그중에 한 사람이 전광훈 전도사였어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광훈이 임명한 전도사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화염병을 던지면서 경찰에 저항했던 명도소송을 예. 패소하고 나자 그때 화염병을 던지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해서 감옥에 갔다가 나온 그 전도사가 저 7층에 등장했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사랑제일교회에서는 그 무슨 사례비를 받거나 하는 그런 현재 직을 갖고 있는 전도사는 아니다라고 예. 이야기를 관계성을 부인했는데 했는데 예. 또 다른 어떤 영상에서는 그와 가까운 분이 그 이상으로 그 위상이 있고 중요한 사람이다. 또 뭐 이런 증언도 자, 있더라고요.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겠고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정광훈이 임명을 했었고 사랑제일교회 때 사랑제일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불사해서 잡혀갔던 10명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금도 유튜버로 정광훈 목사 집회하고 설교만 중계하고 있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서부지법 가라고 한 날 가가지고 네. 7층에 올라가서 판사를 찾았던 사람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체포됐습니다. 저 예. 양반은. 그 관계성을 어떻게 부인해요, 정광훈? 정광훈 틀림없이 지난번 사랑제일교회 방화 때도 내가 시킨 게 아니다. 라고 그럼요. 부인했듯이 예, 이번에도 예. 부인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 사랑제일 그 법원 폭동 이전에 사실은 내란 선동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하여간 저 부분은 상당히 깊이 있는 수사를 통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앞으로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기 예. 때문에 저는 수사 과정에서 이번에 참여한 그 문제가 되고 실제로 폭력을 진짜 아주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행사한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좀 깊이 있게 그 관계성을 예. 파악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구속에 이 정도인데 탄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대선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전 과정에서 사실은 헌재를 향한 압박도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헌재에 몰려왔었어요 이미. 예. 예. 그리고 뭐 어제 저희가 최고위 하면서도 김병주 최고가 이렇게 밝혔지만 사실 요새 의원들을 향한 각종 뭐 그렇다면서요. 예, 그게 예. 상상을 넘는 수준이거든요. 방검복 착용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뭐 그-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거를 서로 권하고 예.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착용하신 분을 저는 보긴 봤어요. 예. 예, 저도 압니다. 저한테도 권해서 하나 하시죠. 예, 뭐 하시는 게 그게 좋겠어요. 했는데 그게 참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 그거 하는 게 남자들 예전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내복 아닌 것처럼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문제가 되는 정말 좀 걱정되는 것은 이게 이제 이런 일이 한번 이렇게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게 일상화돼 버리거나 더 커집니다. 확산되거나 전염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커져요. 지금 우리가 상당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더군다나 예. 의원님이나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이거 걱정이야. 이거 반드시 발본석원해야 돼. 하는데 집권 여당이 괜찮아. 더 해. 우리가 훈방시켜 줄게. 응원해. 선물 주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더 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저는 이번 이제 탄핵 이후에 제일 우려되는 상황이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극단주의가 그냥 일상화되거나 하는 그것이 제일 이거는 무슨 뭐 여와야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우리의 통상적인 이렇게 상식의 선을 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폭력까지 결합되면 사실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공동의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보도 중요하고. 그렇죠. 근데 예. 국민의힘이 고선을 넘어버렸잖아요. 넘어갔죠. 예. 그것이 그게 조금 전에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폭망의 길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근데 본인만 폭망이 아니라 공동 폭망의 전체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대목에 있어서는 서로가 조금 시키고라도 반드시 경계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계심에 대한 얘기를 들으려고 모신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예. 경찰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 국민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 국민의 적극적 제보, 참여가 필요하고, 국회와 콜라보해야 되고, 경찰도 그 지난번 체포 때처럼 그때 처음으로 계엄 이후 처음으로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공권력이 저긴가 하고 마음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경찰한테. 저는 경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왔다고 봐요. 그게 사실은 그날 저녁 상황 전에 낮에 공수처에 차가 빠져나갈 때 올라서 막 흔들고 그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그날도 있었죠. 사실 그게 시작이거든요. 전조였죠. 네, 전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순간에 딱 긴 이제 어떤 민감성을 가지고 대처하지 못한 것이 그 다음으로 이어진 겁니다. 네. 예, 이런 전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읽기가 쉽지 않죠. 근데 예, 이걸 한번 우리가 이제 겪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민은 제보하고 그 국회와 콜라보하고 경찰에도 협조하고 경찰 역시 자신들이 그 탄생 이후 가장 신뢰받는 조직으로 올랐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래야죠. 재빨리 체포하고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대로 두면은 사람들이 두렵거든요.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럼 탄핵도 남아 있죠. 그리고 대선이 그 이후 60일 동안이나 벌어질 텐데 그때는 또 얼마나 격렬해질까? 너무 우리 무섭단 사회 말이죠. 전체 긴장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죠. 위축되는 것이고 지금 잘라야 된다. 싹을 잘라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광훈 목사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지금 입건까지는 했던데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방검복 입으세요. 예. 그 14명 명단에 들어가셨던 분 아닙니까? 김민석 의원님. 형님도 아니, 같이 들어가셨던데. 누가 그 줬는데 예. 그게 따뜻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내복이라고 생각하고 입으세요. 아니 알았습니다. 꼭 입으시고. 한 번 입어봤는데.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도 입으라고 하시고 예. 불편해도 순식간에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네. 명단 들어가신 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특별한 경호 조치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으시죠?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의원님 다음에 체크하겠습니다 제가.